자, 알만한 분은 다 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시오패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나무 위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 생년월일 1984년 2월 3일, 출생지 미국 워싱턴 DC, 세인트 존스 스쿨 졸업, 스탠퍼드 대학교 화학과 중퇴. 개요 엘리자베스 앤 홈즈는 미국의 메디컬 스타트업 기업인 테라노스 창업자 겸 CEO이자 사기꾼이다.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하는 의학키트 에디슨의 개발자이다. 2014년 홈즈 대표가 에디슨의 개발을 공표하자 테라노스는 미국 최고의 메디컬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2015년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는 90억 달러로 평가되었다. 포브스는 45억 달러 어치의 자산 주식을 보유한 엘리자베스 홈즈를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자수성가형 여성으로 꼽았다. 그러나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라노스를 정밀 취재한 결과 광고에 언급된 250여 개의 질병 중 실제로 에디슨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헤르페스를 포함해 16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200여 개의 병은 실제로는 다른 기업이 출시한 의학기기로 진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을 사용해 정밀한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주사기 한 대 분량의 피를 채열해야 하며 그렇게 받은 정밀 진단 결과도 통계적 의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2016년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0원으로 추락했으며 이에 따라 홈즈 대표의 재산도 공중으로 사라졌다. 초기 이력 앨런의 전 부사장이며 미국 국제개발청에서 근무한 아버지와 의회 내 위원회 직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배웠으며 유창하게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01년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화학공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2,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중국과 홍콩에서는 사스가 유행했는데 이 시기에 그녀는 중국어를 하는 이점을 살려 싱가포르의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의학 진단 키트 아이디어를 얻어 2004년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메디컬 스타트업 테라노스를 설립했다. 전통적인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으로부터 수 밀리리터의 혈액을 뽑아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의료 부담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 검사자가 수백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내전 지역에서는 혈액 검사 시행 자체가 힘들다. 홈즈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에디슨 키트를 사용할 시 체혈 난이도와 혈액 검사 비용이 혁신적으로 낮아진다. 질병 진단 결과를 받으려면 손끝을 바늘로 따서 피 몇 방울을 에디슨 키트에 담아 테라노스 본사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50달러. 에디슨 키트 발매 직후 테라노스는 미국의 주요 약국 체인인 월그린과 계약을 맺는 계가를 올렸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기술 개발에만 치중할 뿐 세상을 바꿔놓을 신기술은 발명하지 못했다는 컴플렉스에 은근히 시달리던 실리콘밸리는 테라노스의 등장에 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테크 미디어는 홈즈와 에디슨 키트를 지켜세우느라 바빴다. 홈즈는 항상 검은 터틀넥을 골라 입어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생명공학 관련 잡지보다는 IT 계열 미디어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하지만 의학계와 생명과학계는 손끝에서 채취한 소량의 혈액으로도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단 기존의 방식대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염도가 낮은 검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손끝과 같은 말단의 모세혈관에 바늘을 찌르면 상당량의 간질액 및 파괴된 세포 내액이 혈액과 섞여버린다. 설령 특수한 기술을 이용해 순수히 혈액만 채취할 수 있다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극밀하게 혈액의 질병 세포를 극히 적게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홈즈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에디슨에 적용한 극비 기술은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에디슨의 진단 기술을 증명할 실험 결과나 논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테라노스의 투자자들은 기술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투자에 임할 수 있었다. 홈즈는 화려한 언변과 자기 PR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유명인의 명성을 빌려와 피해가곤 했다. 미국판 황우석 드러난 진실. 자, 황우석 씨 사건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커레이루는 뉴요커의 인터뷰 내용에 의구심을 갖고 테라노스 취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카레이루는
이후는 테라노스의 전 직원 및 내부 고발자의 치명적인 폭로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테라노스가 에디슨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제시한 250가지의 혈액 검사 항목 중 실제로 에디슨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10여 개 항목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기업들이 출시한 별도의 기기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한 병이었다. 게다가 테라노스는 FDA의 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에디슨을 시장에 공개하였으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실험 결과 조작으로 덮고 넘어갔다. 처음부터 만능 진단 키트는 없었다. 결국 테라노스가 지금까지 내놓은 실험 결과는 모두 무효가 되었다. 2016년 테라노스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에디슨 키트를 비치했던 대형 마트들은 테라노스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연방검찰은 본격적인 기업 조사에 착수했다. 한때 45억 달러로 평가받았던 홈즈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0원으로 추락했다. 1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 역시 공중분해되었고 애리조나주는 그간 테라노스에 주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루퍼트 머독이 테라노스에 투자하여 손실한 금액만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 돈으로 10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 8월 미국 보건부 산하의 CMS는 향후 2년간 홈즈에게서 실험실 운영 및 설립 자격을 박탈하고 10년간 홈즈가 기업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했다.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결국은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세계적인 명문대인 스탠퍼드를 중퇴한 것. 네, 생략하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보기 드문 비유대인 백인 여성 CEO 뭐 생략하고요. 게다가 외모가 비교적 받쳐주는 편이었다는 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단순히 예쁘다 못생겼다가 아닌 이지적이고 냉철해 보이는 이미지가 플러스 요인이 된 것. 물론 기본적인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홈즈는 거기에 머리도 금발로 염색하고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철저히 통제했다. 검은 터틀넥은 덤. 메이어의 경우와 비슷하게 업계 종사자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홈즈의 특성들이 투자자들과 언론의 눈을 가리는 장막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3. 기타 스토리텔링. 창업 후 자신의 전 지도 교수 체닝 로버트슨을 연구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비범한 행동. 검은 터틀넥을 즐겨 입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데 옷 같은 걸로 고민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거나 체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에디슨을 발명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진실이 까발려지기 전에도 홈즈가 연구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인다는 비판이 간간히 나왔을 정도였다. 수년간 아무도 테라노스를 의심하지 않았다. 수많은 미국의 유명 인사와 투자자들이 홈즈의 뒤를 받쳐주었다. 테라노스는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제임스 매티스를 이사로 두었고 언론의 제왕 루퍼트 머독의 투자를 받았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공개적으로 홈즈를 극찬했다. 미국에서 테라노스의 권위를 의심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실권자들이 지닌 판단력을 의심한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테라노스는 제대로 된 테스트 제품은커녕 실험 데이터조차 공개한 적 없음에도 엄청난 영예를 누렸다. 테라노스의 투자자 중 의학과 관련된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네이버 등에서 2014년, 2015년도 글들을 검색해보면 당시 홈즈를 칭송하는 뉴스 기사나 블로그 글을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다. 이거는요,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살붙이고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넣고 뻥튀기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 이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약이라는 것 자체, 감기약이라는 거 뭡니까? 지구가 달라가는 시대에도 감기약조차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감기약은 항생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지 바이러스를 못 죽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속고 계속 그 감기약을 먹어왔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 사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엄청난 사기인데 왜 그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피 한 방울 뭐 진단키트 이걸로 피해 본 사람이 있냐고요. 그거 먹어가지고 뭐 잘못된 사람이 있냐고.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착한 거지. 아무한테도 해를 안 끼쳤잖아. 그냥 돈만 싹 벌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을 준다 그래 놓고 거기 뭐 이상한 거 집어넣고 점점 몸을 더 악화시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말로 큰 소시오패스를 넘어서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죠. 예, 그런데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현재 모든 세상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것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그 따먹고서는 지구에서 추방돼서 지구로 내려왔다. 그게 사실도 아닌데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수억 원의 헌금을 받아왔으면 엄청난 사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건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그거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인 지도자들은 다 소시오패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되지도 않고 허황되고 진실도 아닌 것을 진실로 밀고 나가는 거죠. 소시오패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선은 관상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시오패스의 관상에 대한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제 동영상 앞선 동영상을 보셨다면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미간이 깨끗하고 축 퍼졌고 미간에 힘이 없다고 했죠. 대표적인 신약한 사주의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신약한 사주 극신약이어야 되고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게다가 이 분 보면 미간이 굉장히 넓네요. 미간이 굉장히 넓으면 이제 관대하죠. 관대하면은 그게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나쁘게 말하자면은 얘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뭐 이거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니까 돈 버니까 좋은 거지. 자기 생각으로만 스스로에게 관대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하니까 약간 바보 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넓으면 좀 그렇다 이거죠. 남의 보증 서달라 그러면은 그래 보증 서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거는 그 남한테 속는 거니까 그거를 악한 거는 아닌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방향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단 소시오패스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단 외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외모 눈매가 이렇게 웃는 눈매고 표정이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이게 화난 표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슬퍼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얼굴입니다. 이 눈이요. 네, 소시오패스의 눈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그 악행을 결과적으로는 악행이었죠. 근데 스스로는 그게 악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나는 죄 안 졌지 뭐. 남한테 칼로 찌른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에 그 표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동물들이 눈에 표정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오패스도 인간적인 그 눈매가 없어요. 화나면 화나고 슬프면 슬프고 이런 표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인형눈이라 이거죠. 인형눈. 예, 그런데 보면은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보면 일단 얼핏 보면 관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잘생겼으니까 이제 좋은 관상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한 가지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보이죠. 사배관입니다. 예, 이 사배관은 위아래가 다 흰자가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뭐 흰자가 많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정도만 보여도 사배관으로 쳐줍니다. 어느 정도 가리고 있어야 돼요. 살짝이라도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해년, 을축, 월, 정묘, 일주이고요. 시주는 모릅니다. 자, 요 3점만 봐도 극신약이죠. 인비가 지금 하나밖에 지지에 하나, 천간에 하나 있는 상황이고 천간에 있는 거는 을목은 또 쓰질 못하죠. 밑에서 지금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쓰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극신약입니다. 극신약에다가 식신이 있는데 그 식신이 있어도 어차피 극신약이면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식신이 아예 없거나 또 공망이거나 충이면 더 심각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주로 볼 때는 자축공망으로 식신이 공망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시오패스 사주가 맞습니다.